안녕하세요. 76세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저는 45년 가까이 손발 저림, 혈관 질환, 말초순환장애 환자들을 진료해온 오랜 길을 걸어온 의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발끝이 저릿하게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깬 적 있어요. 양말을 신었는데도 발끝이 시려요. 계속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손끝이 아파요.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해서 참고 있었어요. 이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혈관 경고 신호입니다.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초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와 영양분이 말단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 결과 저림, 시림,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긴다는 거죠. 참을만 하니까. 그냥 추워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몇 달, 몇 년을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보행장애, 수족 냉증, 심하면 혈관 폐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혈류가 회복되고 저림 증상이 줄어드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약물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순환을 살리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의 정확한 원인, 의학적으로 입증된 원리,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약 없이도 혈액순환을 개선한 실제 사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루틴으로 증상을 극복했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느낌이 자주 들고 걸을 때 발바닥이 뜨거운 듯 화끈하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단순히 말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뇨병 초기,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의 열쇠가 되는 그 습관 하나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 시림, 무감각. 이 증상들은 단순히 혈이 안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깊은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초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혈관 안쪽이 딱딱해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손끝과 발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배경에는 혈관 자체의 문제와 혈관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의 이상이 함께 작용합니다. 첫째,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죽상경화증, 즉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 즉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손끝 발끝까지 피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감각신경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말초신경 압박이나 손상도 주요 원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이 있으면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어 해당 부위로 가는 감각 전달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끝 저림,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발바닥 저림이나 시림이 따라오는 건 그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율신경의 이상입니다. 혈관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이 불규칙하고 운동 부족이나 과로가 반복되면 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집니다. 그 결과 혈관이 잘 안 열리고 혈류가 차단되면서 손발이 저리게 되는 거죠. 넷째는 혈액 자체의 문제입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즉 끈적해지는 상태. 수분 섭취 부족, 지나친 당분 섭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원인입니다. 피가 탁해지면 흐름이 느려지고 말초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산소 공급이 늦어지고 감각신경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서 저림이나 시림, 무감각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결국 저린다. 문제는 이 증상이 단순히 손발에만 그치지 않고 심장, 뇌, 눈, 신장 등 다른 장기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발이 자주 저린 분들 중 심장질환, 뇌졸중, 망막혈관 장애로 이어진 사례도 진료실에서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단순한 약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핵심은 혈관을 열어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며 말초까지 흐르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하루 단 5분의 습관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자극하고 혈류를 흐르게 하며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 첫 번째 사례는 71세 여성 김영자 씨입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새벽 4시쯤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깨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베개를 잘못 베었나 싶었지만 점점 양손 끝까지 찌릿한 느낌이 퍼지고 손목부터 팔까지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자 진료실로 오셨죠. 검사 결과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었지만 근본 원인은 혈액순환이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 말초 혈류가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침, 저녁 5분 손목 펌핑 운동과 온찜질 습관이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손끝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의자에 앉아 매일 5분씩 하시게 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손목부터 손등까지 감싸 10분간 찜질하도록 안내드렸죠. 한 달 후 김영자 씨는 밤중에 깨어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끝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손에 힘이 들어간다고 느끼신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손 때문에 깼는데 요즘은 밤새 한 번도 안 깨요. 이 한마디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남성 박진수 씨였습니다. 박진수 씨는 발바닥이 찌릿하고 화끈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걸을 땐 불편하지 않지만 앉아 있을 때 발끝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감각이 흐릿해진다고 하셨죠. 특이한 건 날이 더울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말초 혈관 탄력 저하, 즉 발끝까지 피가 천천히 돌고 노폐물이 쌓여 쉽게 붓고 저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분께는 발목 회전 운동과 의자에서 발끝 치기 습관을 권했습니다.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 10회씩 돌려주는 동작, 그리고 발끝으로 땅을 톡톡 두드리듯 가볍게 치는 동작을 3분씩.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발끝 말초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류를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2달간 매일 이 운동을 하셨고 무더운 여름에도 발이 시리거나 저린 증상이 놀랍도록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발바닥 열감도 사라지고 밤에 잠잘 때 이불 밖으로 발을 꺼내는 일도 없어졌다고요.
세 번째는 63세 여성 이선미 씨입니다. 이선미 씨는 손 저림보다 오른쪽 다리의 저림과 저린 느낌을 심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오른쪽 다리를 자주 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세로 인해 허리 신경과 혈류에 모두 부담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다리 꼬는 습관 금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걷기, 그리고 의자에서 앉은 채로 다리 당기기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신경 쓰이던 저림이 줄었고 다리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젠 다리를 꼬고 싶지도 않아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 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세 분 모두 무엇을 먹거나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루 5분 작은 움직임을 반복한 것만으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신 겁니다.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활 패턴의 결과입니다. 자세, 운동량, 스트레스, 수면, 이 모든 것들이 순환을 바꾸고 그 결과로 저림과 시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손발 저림의 원인도 들으셨고 실제로 좋아진 분들의 사례도 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혈관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숨이 찰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매일 꾸준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 손목과 발목 펌핑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공중에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앞뒤로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손과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이 동작은 혈류를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딱 2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앉은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양발은 평평하게 바닥에 두고 발 뒤꿈치를 뗐다 붙였다 반복합니다. 발끝으로 땅을 툭툭 두드리듯 움직이면 됩니다. 이건 발끝의 혈관을 직접 자극해 정맥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을 쫙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손끝 감각이 살아나고 손바닥의 묵직한 저림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온찜질과 냉찜질의 순환 활용법입니다. 손발이 저릴 때는 온찜질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냉온을 번갈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수건을 5분간 감싼 뒤 1분 정도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마무리. 이렇게 교차 자극을 주면 혈관이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탄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찜질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미지근한 온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수분 섭취와 손발 털기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물 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그리고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의 수분을 나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루에 한두 번은 손과 발을 털듯이 흔들어 주세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가볍게 흔들거나 발목을 들고 털듯이 흔들면 림프 흐름까지 자극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한 번 걷기 루틴입니다. 손발이 저린 분들 중에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개선되고 비타민 D 합성을 통해 신경 기능도 회복됩니다. 단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증상이 한쪽만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오른손만 저리거나 왼발만 감각이 없을 때는 척추 신경 압박이나 혈관 폐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칭이 아닌 저림은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둘째, 자기 전에 손발이 너무 차가운 분은 바로 찜질부터 하셔야 합니다. 수면 중 체온이 떨어지면 손발 저림이 심해집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손목, 발목을 감싸고 10분 정도 유지한 후 잠자리에 드세요. 셋째, 통증이 동반되거나 타는 듯한 저림이 있다면 신경병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 땐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약물 치료나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간혹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강하게 주무르거나 오래 걷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말초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항상 부드럽게, 가볍게, 반복적으로가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한다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발끝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밤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실천을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의학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저리다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귀 기울이지 않고 넘기면 나중엔 걷기도 힘들고 작은 물건 하나 짚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증상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우리가 먼저 관리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어제 한번 찜질했다고 해서 오늘 손이 안 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1주, 2주, 그리고 3개월 이상 반복하게 되면 두피의 혈관이 살아나듯 손끝의 감각도 점점 살아납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느낀 건 약보다 습관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덮지만 습관은 문제의 뿌리를 바꿉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후 5분 혹은 저녁 식사 후 뉴스 보기 전 5분, 이 시간을 순환 루틴 시간으로 정해두면 절대 잊지 않고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행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찜질 수건은 욕실 문고리에 걸어두고 스트레칭 도구는 의자 옆에 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가장 잘 움직입니다. 건강 습관도 생활 동선 속에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천이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2022년 독일 괴팅겐 대학병원에서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60세 이상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루 5분 손목, 발목 움직임 요법을 8주간 시행한 결과 피검사상 말초연류 지표인 말초 산소 포화도 SPOE 수치가 평균 11% 증가했고 설문상 저림 증상은 평균 36% 감소했습니다. 또한 국내 서울의대 신경과 연구진은 스트레칭과 찜질, 수분 섭취를 병행한 생활 루틴이 말초 신경병증 초기 환자의 감각 회복에 뇌형 상상 유의미한 변화 감각 피질 활성화 증가를 보였다고 2020년 논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즉, 약 없이도 작은 습관이 말초 순환을 살리고 신경의 재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수족 냉증과 저림 증상을 정맥과 림프 순환 기능 저하의 지표로 보고 온찜질, 미세 움직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생활치료 3대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움직여야 산다. 그리고 매일 해야 바뀐다. 손발 저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내 몸을 기억시키듯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2달 후, 3달 후, 손끝 감각이 바뀌고, 밤잠이 편안해지고, 내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혈관과 신경, 내 몸의 순환에 무언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오늘처럼 원인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치료의 시작입니다. 손과 발을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챙겨 마시고 작은 스트레칭 하나라도 매일 반복해 보세요. 그 습관이 당신의 혈류를 바꾸고 감각을 살리고 삶의 편안함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나 느낌을 나눠주세요. 저도 읽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 돌보려는 그 마음. 이미 훌륭한 회복의 첫걸음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